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지난주에 5화를 좀 짧게 해서 이번 주는 좀 많이 준비를 해봤어요. 6화에서도 1부랑 2부를 나눠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1부는 뭐 그냥 평상시대로, 평상시 순서대로 그냥 진행을 하고 2부에서 조금 좀 더 심화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제는 뭐 트리스탄 톰슨, 네, 클리블랜드의 트리스탄 톰슨 선수의 몸값이 적당한가,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부제로는 82경기 정경기 출전의 값어치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은 1부고요. 1부는 뭐 예전처럼 일단 리뷰 읽어주는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일부터니까요. 사무동 산초킴님, 저희 리그에 티그가 FA로 풀렸더라고요. 센터 자원이 좀 남아 돌아서 로빈 로페즈랑 트레이드 할까 싶은데 티그 부상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5화를 항상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한창 녹음하고 있을 때 리뷰를 올려주셔서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뭐 지금이야 티그가 복귀했습니다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다면 센터 자원이 좀 남아 돌아서 로빈 로페즈랑 트레이드를 한다고 하는데 누구랑 트레이드를 한다는 얘기죠? 티그랑 한다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급이 안 맞지 않나요? 네, 누구랑 트레이드를 한다고 얘기가 안 나와서 제가 답변에 로빈 로페즈와 관련된 얘기를 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잘 해결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뭐 티그는 무사히 복귀했고, 네, 오히려 슈레더가 부상을 좀 당한 것 같더라고요. 뭐 그래서 티그가 다시 주전 라인업으로 들어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럭키세븐님, 안녕하세요. 포인트 가드 슬롯이 가능한 선수로 크리스폴, 갤러웨이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다른 팀과 어시스트 카테고리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갤러웨이를 드랍하고 코리 조셉 또는 베일리스를 영입하고 싶은데 어떤 선수가 더 나은 선택이 될까요? 사실 지난주까지는 베일리스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왜냐면 마카일이 없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주전 포가를 맡게 됐는데 이제 마카일이 돌아왔으니 무조건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벨리스의 출전 시간이 할 수 없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스탯이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고 더 이상 뭐 판타지에서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회복 불능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벨리스보다는 코리조셉이 뭐 물론 라우리가 있습니다만 라우리의 백업으로 어느 정도 스탯을 뽑아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조셉이 낫고 뭐 그쪽 럭키세븐님의 리그에 어느 정도 FA 풀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뉴올리언스 이시 스미스나 필라델피아의 TJ 맥커넬 선수가 남아있다면 그 선수를 우선적으로 데려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좀 시간이 지나서 네, 제 답변과 좀 다른 얘기가 되어버렸네요. 그 다음, 깁니다. 길어요. 네, KC지아 정신차려님. 안녕하세요. 제 질문이 2주 연속 나와서 쑥스럽지만,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또 질문글을 올립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놈이 우물 파는데, 네, 감사해드립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 먼저 전해야죠. 아니요, 제가 먼저 감사합니다. 저는 댈러스 팬입니다. 올 시즌 판타지를 싸움하면서 잘못된 드랩과 실수의 연속으로 1주차에 그냥 접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적은 포기하고 응원하는 재미를 배가시키기 위해 달라스 선수들을 소집했는데 브루노 로페즈와 노비츠키와 파출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원래 있던 데롤 윌리엄스까지 3명. 그런데 2주차부터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3연패 중이지만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트레이드를 2건 더해서 했더니 같은 팀 선수가 많아졌습니다. 모 윌리엄스, 케빈 러브의 클리블랜드, 랜들, 코비의 레이커스 이렇게 같은 팀 선수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 말씀 좀 해주세요. 두 번째 질문은 4주차에 접어들다 보니 확실한 코어를 빼고 백업 선수를 선택했을 시 가장 중요한 게 출전 시간 보장과 부상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리바가 부족해서 FA로 코스타 쿠퍼스를 데려왔더니 그 주에서 커즌스가 복귀해서 15분도 못 뛰더라고요. 반면 20분을 뛰어도 확실한 스탯을 내는 선수가 있는데 판콩남이 추천하는 백업 선수 선택 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뭐 자체적으로 선정한 가이드라인은 일단 같은 팀 선수는 그냥 2명까지만 보유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더라고요. 3명부터는 조금 이제
이제 뭐라고 하지? 그 모든 슬롯에 선수들이 들어가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풀방이 찼을 때 그때 손해 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이 같은 선수가 만약 다른 팀이었다면은 또 다 그 전날이나 다음 날에 또 넣을 수 있는데 이게 한 날에 다 겹쳐버리니까는 할 수 없이 누구를 내려야 되고 누구를 올려야 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데 어 뭐 이분의 로스터를 보면은 레이커스의 랜들과 코비 그리고 댈러스의 데론 윌리엄스, 노비츠키, 파출리아 그리고 클리블랜드의 모 윌리엄스, 케빈 러브 네, 이렇게 선수들이 있는데 일단 레이커스, 댈러스, 클리블랜드 순으로 로스터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코비를 FA로 버린다든지 사실 코비로 이제 트레이드 카드를 쓰기에는 쉽지 않아졌거든요. 오히려 그 카드 맞추는 게 더 힘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댈러스 3명은 글쎄요. 데론이 요즘 좀 핫하고요. 노비츠키도 꾸준하고 파출리아도 최근 올라오는 추세여서 다른 선수가 눈독 들이는 선수가 있다면은 한 번쯤 트레이드 카드로 던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2명은 웬만하면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둘 다 어느 정도 꾸준히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고 또 출전 시간도 꽤 많이 보장받기 때문에 이 선수 2명은 최대한 안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명 이상을 써도 되는 유일한 라인업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그 오클라호마 시티의 3명인데요. 듀란트, 웨스트브룩, 이바카는 3명이 동시에 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무조건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웨이버 선수들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원툴 플레이어들이 FA에 남아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3점슛만 잘 쏘는 선수, 뭐 어시스트만 잘 뿌리는 선수, 블락만 잘하는 선수, 아니면 야투율만 좋은 선수. 뭐 그래서 카테고리의 리더들을 찾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이거는 ESPN 기준으로 플레이어스 메뉴에 들어가서 밑에 찾아보면은 그 스탯이라고 나와 있어. 뭐 스탯이 원래 첫 화면에 스탯이 다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스케줄로 설정이 되어 있다 하면은 그 스탯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클릭을 하면은 스탯으로 바뀝니다. 2016 시즌 스탯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이것저것 눌러볼 수 있어요. 뭐 출전 시간 미니치를 누르면은 출전 시간 순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설정할 수 있고 이 나머지 카테고리도 다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리바운드를 가장 많이 하는 선수를 데려오고 싶다. 내가 지금 리바운드가 딸려서. 근데 단기적으로 일단 쓸 거니까. 그래서 리바운드를 눌렀더니 호아킴 노아 선수가 8.4기로 제일 많이 하는 선수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제일 많이 하는 선수를 데려와야겠으니까 노아를 데려와야겠다. 라고 할 수 있고 뭐 또 블락이 필요하다 했을 때 다시 또 블락 카테고리에 있는 그 밑줄을 눌러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는 거죠. 네. 블락을 눌러보니까 스티븐 아담스, 이안 마인미, 이 두 선수가 상위 선발에 있네요. 그럼 이 선수를 이제 클릭해서 데려오는 거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네. 이거를 막 굳이 막 일일이 찾아가면서 막 선수 보유율 찾아가면서 막 할 필요 없고, 그냥 이것저것 눌러보시다가, 자기가 필요한 카테고리를 딱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카테고리 리더를 찾아가지고 데려가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하고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JP11님. 네. 안녕하세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NBA와 판타지에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데. 네. 혹, 1시간에 쪼개어 일주일에 2번 방송이 가능한가요? 매일매일 달라지는 판타지의 특성상 일주일 만에 업데이트가 정말 길게 느껴지네요. 언제 업데이트되는지 알지만 혹시나 하고 자주 들어와 보게 되네요. 현실이 바빠서 어려우신 거 알지만 매일 업데이트되는 외국 팟캐스트가 부러워 건의 한번 드리는 거예요. 방송 너무 잘 듣고 있고 같이 판타지 하시는 분들이 후기를 많이 남기신 거 보고 저도 한번 남깁니다. 사실 이 리뷰를 보고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기분이 오묘했다고 해야 되나? 일단 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전하고 싶어요. 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도 안 하길래 한번 해본 건데 이렇게 주 200까지 얘기를 해주신 거는 정말 저한테 너무나 큰 칭찬인 것 같고 다만 제가 처음에 이 방송을 해야겠다고 기획을 했을 때 판타지 리그가 매주 월요일
이제 그 일주일치가 끝나서 이제 매치업이 바뀌는 날에 한 번쯤 싹 리뷰를 하고 이제 다음 주 프리뷰까지 싹 해서 그거를 정리한 방송을 내보내자라고 해서 주 1회 방송을 시작했던 건데 지금 한창 6회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주 2회까지 늘려버리면은 약간 방송 포맷에 조금 좀 흐려지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을 해서 뭐 또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뭐 중간 점검을 하면 할 수도 있긴 한데 글쎄요. 그렇게 썩 깔끔해 보이진 않아가지고 대신 뭐 이렇게 오늘처럼 특집 방송 같은 거를 좀 준비를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소재를 이것저것 마련을 해서 좀 흥미를 끌만한 소재를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리키 루비오님, 좋은 방송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제가 21일 날에 브랜든 나이트와 브래들리 빌 간의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빌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너무 손해만 아니면 해도 상관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뭐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안정성과 폭발성을 맞바꾸는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빌은 꾸준하게 득점과 3점슛에 스탯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고, 나이트는 조금 야투율이 기복이 있고 전체적인 스탯에서도 좀 기복이 있지만 폭발했을 때는 트리플 더블까지 가능한, 네, 괜찮은 다재다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리키 루비오님의 팀 컨셉이 어느 컨셉인 건지 모르겠어요. 좀 약간 폭발성 있는 선수를 원하신다면 충분히 거래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근데 저는 웬만하면 1대1 거래 잘 안 해요. 왜냐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나이트를 데려왔는데 나이트가 한 3경기 뛰다가 뭐 발목 골절로 시즌 아웃이 돼버렸으면은 이거를 대체할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 상대팀이 이기는 트레이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너무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1대1은 사실 너무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저는 좀 판을 키우곤 하는데 보통 3대3, 네, 3대3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네, 뭐 2대2도 가능합니다만 2대2도 조금 불안한 것도 있고, 네, 그 정도로 하죠. 또 많네요 생각보다. 네, 이제 연속으로 올라왔네요. DSGTM님, 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판타지 초짜인데 하이컷 맴돌고 있네요. 판타지 리그 초반에 죽수다 후반에 반등하는 사례도 있겠죠? 선수 영입하는 실력도 중요한데 운도 중요한 것 같네요. 판콩남님이 보시기에 판타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 보시나요? 예를 들어 드램 60, FA 10, 행운 20, 뭐 이런 식으로. 네. 일단 먼저 초반에 죽쓰다가 후반에 반등하는 일은 정말 팀 컨셉을 갈아엎는 대형 트레이드를 하거나 아니면 FA로 대박이 나지 않는 한 쉽게 반등하기는, 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판을 뒤집어야지 가능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긴 해요. 시즌 중반에 올스타 브레이크 때 2차 드래프트를 하는 리그가 간혹 있더라고요. 한번 그냥 뭐 재미로 하는 건데 다 갈아엎어버리고 한번 다시 해보자. 뭐 하위권이 맨날 하위권일 순 없지 않냐. 네, 좀 약간 기적의 논리? 기적의 논리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정말 급진적인 분들이 모여서 하시는 것 같고, 웬만하면 거의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고, 판타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및 퍼센테이지를 구분해달라고 하셨는데, 보통, 시험, 특히 수능 같은 게 온칠기삼이라는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판타지는 사실 뭐,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삼, 기칠인 것 같아요. 수능은 딱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딱 하루 동안 주어진 문제를 다 풀어냈는데 온갖 힘을 다 쏟아내야 되는 반면, 판타지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시즌은 길고 또 경기 수는 엄청나게 많고 또 전체 선수들만 해도 500명이 넘는데 그거를 선별해가는 능력과 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능력, 그런 거는 사실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 판타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판타지를 돈으로 좀 약간 사행성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거 도박 아니냐, 돈 걸고 게임을 하는 건데 이것도 도박 아니냐, 그래서 미국에서 좀 약간 이것저것 의견이 많이 나왔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딱
그 판결이라고 해야 되나? 판정이라고 해야 되나? 딱 했는데 이거는 사행성은 아니다. 왜냐면은 도박은 운 같은 게 정말 중요한 요소로 그 선별이 되는데 한 50% 이상 차지를 하는데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운보다는 자신의 노력 또 지식 스킬 같은 게 더욱더 지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단지 그 돈을 걸고 내기를 한다고 해서 사행성으로 볼 수만은 없다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뭐 그거에 대한 항소가 또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뭐 설령 뭐 사행성이라고 하더라도 도박처럼 취급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렇듯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수들의 부상이나 스케줄 중복 문제는 사실 운이에요. 선수가 부상당하는 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은 그분은 점집을 차리셔야 합니다. 네, 또 스케줄 중복 그것까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쓰시는 분이라면은 예언가가 되지 않을까. 네. 이래저래 뭐 그쪽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이고 나머지 네 드래프트 뭐 FA 영입 선수 기용 뭐 트레이드 카드 맞추는 문제 같은 거는 온전히 유저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3시즌 넘게 드래프트 여러 군데 참여하면서 느낀 거는 한 드래프트 30%, FA 15%, 선수 기용 15%, 그리고 트레이드 10% 이렇게 해서 딱 100%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드래프트가 가장 중요하죠. 틀을 잡는 건데 틀을 잘못 맞췄다 하면은 정말 틀을 갈아엎을 만한 트레이드를 하지 않는 한 쉽지 않죠. 네. 그리고 FA에서도 이제 FA는 좀 부족한 부분들을 메울 수 있는 선수들을 잘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선수 기용 스케줄 간에 겹쳐 있을 때 그거를 어느 정도 잘 넣고 빼고 하느냐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같은 분 네 DS GTM님 4일 만에 다시 올려주셨는데 오늘 올려주셨네요. 네. 밑에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부터 새로운 8인 리그에 들어갔는데 14인 출전 18인 보유 리그고요. 엄청나네요. 네. 카테고리는 기본에 턴오버 빠지고 더블, 트리플 더블이 추가된 10개 항목이네요. 그런데 드랩에서 르브론, 그리핀, 드레이먼드 그린, 데로잔, 콜리, KCP, 맥칼럼, 헤리슨 반즈, 블레소, 캐롤, 제레미 램, 마카윌, 갈리날리, 크라우더, 트리스탄 탐슨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뜬금포로 FA에서 알드리치와 노비츠크를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대만족 중인데 판콩남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할지 분석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FA 영입입니다. 알드리치와 노비츠키를 어떻게 버릴 생각을 하죠? 네, 14인 출전에 18인 보유 리그인데 알데이지와 노비츠키를 버렸다는 거는 중상위 픽을 그냥 갖다 버린 네, 심지어 둘이 그렇게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DSGTM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알드리지를 갖고 트레이드를 노려볼 것 같습니다. 알드리지가 세나토니오에 가서 그렇게 에이스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덩컨이랑 파커랑 디노빌리가 은퇴해야지 좀 약간 롤을 좀 더 부여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 뽑으셨어요. 네, 잘 뽑으셨는데 두 가지 항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 블락이 좀 많이 없는 것 같고 어시스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게 순서대로 픽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블락을 해줄 만한 선수가 드레이먼드 그린 네, 이 선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핀 르브론, 뭐 가끔. 네, 나머지 뭐 그냥 진짜 가끔. 네, 그래서 좀 블락 전문으로 하는 선수를 좀 데려와야 될 것 같고, 뭐 제가 뭐 FA에 어느 정도 선수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디애나와 덴버에 남아 있는 빅맨들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두 팀은 빅맨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로테이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날은 이 선수가 잘하고 어떤 날은 저 선수가 잘하고 어떤 선수는 또 그 선수가 잘하고 또 돌아가면서 잘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블락은 찍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잘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덴버도 마찬가지고요. 어시스트는
콜리랑 블레소, 마카일은 사실 뭐 미러키가 별거 없고 이 둘밖에 없는 것 같네요. 네, 어시스트 조금 중복되는 파워포드 진을 좀 정리를 해서 포인트 가드를 데려오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포인트 가드로는 아이지아 토마스. 네, 야투율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은근히 어시스트를 잘 뽑아내는 선수고, 뭐 욕심이 나신다면 론도로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리뷰네요. 사무동 산초 김님, 안녕하세요. 또 들어왔습니다.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자바리 파커 이번 주부터는 시간 제한이 좀 풀릴까요? 부상 복귀한 지 좀 됐고, 이제는 길게 뛸 수 있을 듯한데, 이번 주 미러키 경기가 많은 편인 것 같아서 FA로 건질까 고민돼서 글을 남겨봅니다. 뭐 아직 자바리 파커 선수의 출전 제한 시간이 해제되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제한이 걸려 있고, 또 백투백에서는 쉬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다만 이 선수는 출전 시간이 짧더라도 적어도 12득점 5리바운드는 뽑아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딱 그 정도의 기대치를 갖고 계신다면 데려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출전 시간 제한 해제는 아마 12월이나 1월 중에 풀리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생각보다 리뷰가 많았네요. 근데 한 며칠 동안 리뷰가 안 올라와서 이제 조금 좀 초반에 개급발이 안 먹히나 싶었는데 또 뭐 생각을 해보니까 꽤 많네요. 네, 이번 주도 많은 리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나 답글 달아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단신, 네, 저의 4주차 리뷰를 하고 싶지 않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돌아왔습니다. 단신, 저희 팀의 4주차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을 들고 왔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감이 안 섭니다. 일단 리그 1부터 일단 매도 먼저 왔는 게 낫다고 1승 8패 했습니다. 체면이 안 서네요. 이 승부에 분수령이 있었는데 수요일 날이었나요? 풀방이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정말 확 갈려버렸습니다. 당시의 스탯을 한번 읊어드릴게요. 저희 팀 평균 야투율이 3할 4푼이었습니다. 네, 34%예요. 네, 평균. 8명 출전인데 34%를 기록했습니다. 그랬는데 득점이 59점밖에 안 됩니다. 8명이서. 네. 평균 7점인가요? 8점인가요? 네. 7점 몇 득점했습니다. 네. 반면 상대팀 야투율 49%에 득점 146점 했습니다. 146점 8명이면은 평균 한 8점? 네, 그렇습니다. 네, 폴 조지 그때 34득점 했고요. 저희 팀 최고 득점은 14득점이었습니다. 말이 안 나오네요. 네, 여기서 그냥 확 갈려버렸어요. 네. 그 후로는 사실 다 그냥, 파이어하고 끝나버렸는데, 따라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이긴 턴오버 빼고는 전부 다 격차가 심하게 났고요. 이거는 변명거리를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지난주에 DT의 5명, 그 충격을 딛고, 이번 주는 한 2-3명으로 때우긴 했습니다만은, 멀쩡한 선수들이 부상당한 것처럼 활약을 해줘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리그 1이나 리그 2나, 제가 들고 있던 핵심 코어 선수가 한 명 있었거든요. 바로 타이릭 에반스인데, 이 선수가 예상을 깨고, 이번 주, 그러니까 5주차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이건 오피셜로, 기사가 나왔고요. 다만 무릎 수술을 하고, 빠르게 재활을 했으니까, 조금, 주루 할로데이처럼 출전 시간 제한이 있겠죠? 하지만, 워낙 지금 뉴올리언스의 팀 상황이 안 좋고 또 앤서니 데이비스와의 호흡이 잘 맞는 선수가 타이릭 에반스 선수이다 보니까 좀 약간 드루 할러데이처럼 출전 시간을 또 정말 칼같이 관리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필요한데 써야죠. 목마른 놈이 우파야죠. 아까 얘기하셨듯이. 네. 그래서 타이릭 에반스 선수가 어느 정도
좀 틀을 잡아준다면 저희 팀도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타이릭 에반스 선수조차 빌빌이 된다면 아마 시즌을 네, 이른 시간에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정말 정말 재미로 판타지를 즐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5주차 네, 버텨봐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좀 약간 4주차 하면서 느낀 거는 좀 트레이드를 좀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봐야겠다. 네, 더 이상 드래프트된 선수를 안고 갈 필요가 없겠구나. 네, 네. 드래프트의 실패 사례를 제가 한번 특집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망했는지. 네. 그리고 리그2는 사실 뭐 한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이길 거라 생각했지만 상대 팀이 빅맨이 많은 팀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번 주에 보면서 느낀 게 빅맨이 생각보다 없구나. 어느 정도냐면은 이 리그2는 리그1보다 조금 출전 선수가 많습니다. 10명인데요. 근데 그러니까 10명 출전에 15명이 아닌가? 네, 15명 보유의 10명 출전인데, 센터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두 선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크리스 보쉬랑 루디 고베어. 네. 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리바해줄 선수가 고베어밖에 없다는 얘기죠. 물론 뭐, 라이언 앤더슨, 뭐, 갈리날리, 뭐, 이런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 르브론 제임스 있긴 합니다만, 랜돌프, 뭐 전문적으로 막 리바운더만 하시는 분들은 아니어서 리바운더를 털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리그 1보다는 그나마 낫죠. 여기도 뭐 야투가 좀 심각하게 난조를 보이면서 뺏겼지만 뭐 자유투 뭐 3점 어시스트는 좀 의외네요. 지난주 정말 탈탈 털렸는데 득점이 꽤 많은 것도 그래도 좀 고무적이었고요. 뭐 네. 그래서 4승 5패. 뭐 사실 4승 5패면은 뭐 그냥 네, 그러려니 합니다. 이제 뭐 판타지가 언제나 다 이길 수만은 없잖아요. 네, 좀 하위권에 있다 보면은 마음이 되게 넉넉해져요. 아 그래 1승 8패 했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4승 5패 했어? 아 잘했네. 아유 진짜 잘했네. 6승 3패? 아 말도 안 돼.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상위권이면은 4승 5패만 해도 뭐 세상 다 샀듯이 한숨 푹푹 내쉬는데 네, 하위권에 들어가면은 4승 5패만 해도 아 잘했어. 우리 팀 잘했어. 네, 이럽니다. 하지만 이제 리그 1, 리그 2 둘 다 타이릭 에반스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평균 스탯이 15, 5, 6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지금 이 부족한 팀에 15, 5, 6을 추가해준다면은 한 번쯤 뭐 다시 반등할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단신 이 정도로 하겠고요. 이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업앤다운 탑3 네, 업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뽑아본 선수는 뉴올리언스의 라이언 앤더슨 선수입니다. 이 선수 지난주 기록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를 제치고 드디어 1옵션에 올라서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잘해줬어요. 지난주 경기를 떠나서 지난 5경기 평균 여투율이 54%였고 3점슛 성공률이 45%였고 자유투는 94%. 그러면 얼마죠? 55에 46 101에 94면은 네 205입니다. 네, 보통 슈터들이 180 클럽에 들어가면 정말 잘했다고 하는데 이 선수는 205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스탯을 보여줬죠. 근데 득점도 25.8득점 평균. 네, 3점슛도 3.4개를 기록했고요. 네, 그렇다 보니 계속 연패만 기록하던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드디어 반등에 성공한 채로 네,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선수를 보면은 KBL에서
SK나이츠의 김민수 선수가 떠오릅니다. 리바운드도 되고 3점슛도 괜찮은 네,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의 약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몸이 좀 약하다고 해야 되나요? 지난 시즌에는 목뼈를 다쳐가지고 거의 시즌아웃 됐다가 막판에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좀 불이의 부상을 좀 많이 입는 것 같아요. 뭐 고질적인 부상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식스맨으로 나와도 괜찮고 또 주전으로 나와도 어느 정도 제 할 몫을 해주는데 이번 시즌에 그 몸 상태를 계속 꾸준히 유지한다면 아마 커리어 하이 시즌을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선수의 가치도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높아진 상태고요. 이 선수를 제가 리그2에서 15라운드, 네, 맨 마지막에 뽑았어요. 코비 다음으로. 네, 다들 아마 부상 전력 때문에 다들 거른 것 같은데, 어차피 15라운드인데, 뭐, 부상 그런 거 신경 쓸 게 있나 싶어서 한번 뽑아봤는데, 굉장히 잘 뽑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뽑아봤고요. 두 번째는 카와이 레너드. 사실 이 선수가 뭐, 몬스터급 활약을 펼쳐준 건 아닌데, 샌안토니오의 시스템 농구에서 어느 정도 한 축을 제대로 담당했다고 꾸준히 활약을 했다고 여겨졌기에 이번에 넣어봤습니다. 평균 20득점 7리바운드, 3어시스트, 2스틸, 2블락. 네, 3점슛 3개를 기록했고 평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꾸준하게 스탯을 기록할 수 있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카와이 레너드 선수도 약간 샌안토니오 시스템에 끼어있다 보니까 가끔 활약이 들쭉날쭉한데 저번 주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네. 정말 꾸준한 스탯을 기록했고 또 팀이 이기는데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한번 뽑아봤고 네. 이 선수도 이제 샌안토니오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때 주축이 될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선수입니다. 아마 이번 시즌도 커리어 하이 시즌이 되지 않을까. 네, 커리어 지금 평균이 12.7득점에 6.2리바운드인데 현재 지금 평균 득점이 21.3득점에 7.4리바운드입니다. 네, 아마 뭐 부상을 당해서 아웃되거나 폼이 떨어지지 않는 한 커리어 하이를 경신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세 번째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왜 들어왔냐 최고의 뻘픽이다. 이 선수가 이렇게 신데렐라로 거듭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바로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입니다. 좀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경기가 바로 전 경기죠. 11월 21일 휴스턴 경기였는데 36분 출전해서 24득점 14리바운드 7블락을 기록했습니다. 7블락. 네, 뭐 이번 시즌에는 사실 하산 화이트사이드를 제외하면 7블락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아마 포르징기스가 처음일 것 같네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뉴욕이 4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정말 꼴찌 다툼에 정말 선두주자에 끼어 있었지만, 운이 없어서 4픽밖에 못 뽑은, 네, 그래서 정말 펑펑 울었다는 뉴욕 팬들이 그랬었는데, 포르징기스라는 보물을 건져냈네요. 네. 레이커스는 대체 뭐 한 거죠? 네, 이 선수는 사실 드래프트 할 때 거의 안 뽑혔어요. 다들 그냥 웨이버로 FA로 풀려 있었는데 시즌 초반에 좀 데려가더니 이렇게 터져버렸네요. 뭐 손쓸 틈이 없었다고 봐야죠. 이 선수도 뭐 부상 당하지 않는 한 꾸준히 뉴욕에서 활약을 한다면 정말 신인왕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스탯을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타운스나 오카포도 잘하고 있지만 뭐 관건은 플레이오프 행 티켓을 따느냐 못 따느냐 같아요. 왜냐면은 미네소타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필라델피아는 사실 뭐 플레이오프 가망은 없습니다만 이 두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에 따라서 신이랑 경쟁에 좀 어드밴티지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인이 이번 주 평균이 20득점 10리바운드 3블락인가요? 어시스트인가? 블락이네요. 네. 에 3점슛 2개. 뭐 엄청나죠 이 정도면. 뉴욕이 정말 큰 보물을 얻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멜 앤서니 선수가 그래서 좀 더 수비수가 안 따라붙으니까
좀 더 공격하기 편해지고, 이외에 칼데론, 아프랄로 뭐 이런 선수들도 점점 되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여서 현재 뉴욕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인데 사실 뉴욕의 이번 시즌 아무도 거의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이번 시즌도 뭐 암흑기지 않겠느냐. 그래도 꽤 잘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는 위에 세 선수에 밀리긴 했지만 좀 약간 부활하셔서 조금 한번 좀 언급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바로 댈러스의 데론 윌리엄스 선수입니다. 사실 제가 농구 구력, NBA 구력은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론 윌리엄스 선수의 전성기를 못 봤어요. 데론 윌리엄스 선수의 전성기, 데릭 로즈의 전성기. 네, 이 두 선수의 전성기를 못 봐가지고 좀 아쉬운데, 데론 윌리엄스를 처음 봤을 때는 브루클린에 있을 때였어요. 네, 먹튀일 때. 이 선수는 뭐지? 왜 계속 부상만 당해서 안 나오지? 돈대로 쳐먹고. 네. 그래서 뭐 이번 시즌에 댈러스 한다길래 뭐 어디 잘해봐라 이랬는데 역시 칼라이 감독이 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론도도 살아나야 되는데 왜 론도는 지난 시즌에 가서 더 죽었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뭐 세크라멘토 다시 가서 살아났습니다만 어느 정도냐면은 최근 5경기 스탯이 16.4득점에 4리바운드, 6.2어시스트, 3점슛 평균 2개를 넣었고 3점슛 성공률이 52%입니다. 네, 자유투도 오늘 오클라호마 시티전에서 2개를 흘리는 바람에 네, 자유투율이 조금 떨어졌는데 어쨌든 거의 이제 그 약간 커리어 평균 기록에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커리어까지는 갈 수 없겠죠. 하지만 댈러스가 포인트 가더가 없어가지고 론도까지 끌어당기는 등 많은 시도를 했는데 데론을 2년 동안 신밀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FA 계약을 살펴봤을 때 그 정도면 정말 충분히 쓸만하죠. 네, 신밀 정도면 정말 댈러스가 정말 잘 데려온 것 같고 사실 댈러스는 신인픽을 잘 활용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FA 영입으로 좀 약간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데론 윌리엄스도 그렇고 파출리아 선수도 그렇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선수 영입이 뭐 파슨스한테 연봉을 좀 많이 땡겨준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이외에 뭐 트레이드로 데려온 드와이트 포엘 선수도 터지고 있고 뭐 기존에 있던 바레야 뭐 데빈 해리스 등등 꽤 괜찮은 조각들이 많이 뭉쳐 있어서 댈러스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비록 아쉽게 지긴 했지만 뭐 오클라호마 시티였기 때문에 뭐 충분히 납득할 만한 패배였다고 보고 네, 데론 윌리엄스 계속 제가 못 봤던 전성기를 흉내라도 좀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업 탑 3 한번 뽑아봤고요. 이제 다운 탑 3. 사실 이 선수 그러니까 첫 번째로 뽑으려던 선수가 오늘 있었던 댈러스와의 경기에서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알리퍼슨처럼 세 번째로 밀려나야 되는데 뭐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서지 이바카 선수입니다. 사실 이 선수는 뭐 그렇게 막 스탯을 신경 쓰고 막 경기를 하는 선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팀 승리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인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선수인데 지난주에 2경기의 스탯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평균 7득점에 4리바운드, 네, 블락이 0.5개. 네, 블락이 장기인 선수인데 블락이 0.5개. 네, 야투율도 정말 처참했고요. 네, 그래서 뽑아봤는데 오늘 경기에서 다시 되살아난 모습이네요. 네, 마지막에 데론 윌리엄스가 딱 경기 종료 한 10초 남기고 돌파를 해가지고 골밑으로 딱 들어가서 레이업을 때리는데 이바카 선수가 저리 비켜 하면서 딱 블락을 확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블락이었는데 멋있더라고요. 이게 이바카구나. 이게 이바카의 위력이구나 싶었습니다. 만약 그거 들어갔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막아내면서 그냥 경기가 그대로 끝나버리는 네, 그러니까 경기를 종결시켜버린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바카가 그렇게 막 듀란트 웨스트브룩처럼 득점 욕심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리바를 무지막지하게 잡아내는 선수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드래프트 할 때 이바카 선수를 잘 뽑지 않았어요. 네, 블락이 좋은 건 알겠습니다만 뭐 어느 정도 빅맨이라면은 더블은 해줘야지 뽑을만 하지 않겠나. 네, 아무리 파워포워드여도 네, 저는 빅맨을 가르는 기준이 더블을 하냐 못하냐 그거거든요. 블락은 사실 뭐 보너스고
그랬는데 이바카 선수 뭐 스탯이 안 좋았으니까 다운으로 뽑아봤습니다만 오늘 경기 살아나서 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고 나머지 두 선수는 사실 뭐 할 얘기가 더 많죠. 두 번째 선수는 마카윤입니다. 마이클 카터 윌리엄스. 이 선수가 지금 FA로 많이 풀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네. 정말 처참합니다. 네. 딴 거보다 짜증나는 게 포간데 어시스트 개수가 적고 출전 시간 대비 턴오버는 오히려 출전 시간 대비 턴오버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비효율적인 선수가 돼버린 거죠. 필라델피아였기에 출전 시간을 보장받고 턴오버는 아무리 해도 상관이 없는데 미러키는 지금 그거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성적에 조금 신경 쓰는 선수가 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래저래 마카이 잘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그래주지 못해서 조금 이래저래 속을 새기는 것 같습니다. 판타지 유저들도 그렇고 네, 팀이나 선수나 네. 키드 감독이 마카이를 한번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야투율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3점이 있는 선수도 아니고 뭐 어쨌든 득점력이 있는 선수긴 한데 너무 난사에 가까운 슛 셀렉션이어서 마카이 선수가 뭐 공격 자원이 많은 미러키에서 자신의 슛을 온전히 부여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쉽게 반등할 요소를 찾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길게 바라보고 가야지 터지지, 안 그러면은 이번 시즌 내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뭐 스탯을 얘기해 드리자면 평균 8득점에 2리바운드 2어시스트, 평균 턴오버 개수가 한 3개, 4개 되네요. 네, 정말 비효율적이었죠. 네, 넘어갈게요. 네, 세 번째 타이로스입니다. 타이로스는 정말 사고만 안 쳤으면은 무조건 덴버의 주전 가든데, 네, 음주운전을 2번이나 단속 걸리는 바람에 사실상 그냥 휴스턴으로 무상 트레이드된 선수입니다. 여름에 로스의 트레이드는 사실 예견됐던 게 1라운드 6픽으로 무디아이를 뽑는 순간 로슨이 당시 트위터에 거봐 내가 트레이드 된다니까? 라는 멘션을 달아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뭐 결국 트레이드 됐습니다만 그 로스를 받는 대가로 덴버가 얻어오는 네 휴스턴이 줬던 게 2라운드 픽에다가 백업 빅맨 3명이었어요. 네, 그 와중에 몇 명 덴버는 웨이브 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사실상 거의 그냥 무상 트레이드였는데 루즈루즈 트레이드가 되는 모양이에요 지금. 제임스 하든이 사실 지난 시즌에 포인트 가더가 없어도 자기가 공소유 시간을 굉장히 늘리면서 어시스트 가담을 많이 했었는데 휴스턴의 GM은 약간 하든에게 어시스트 부담을 좀 줄여주고 득점에만 치중할 수 있게 좀 도와주자 하는 차원에서 타이로스는 데려온 건데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타이로스는 공을 쥐고 가야 되는 하든이 계속 공을 쥐고 있으니까는 공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로슨의 야투율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어서 캐치앤슈터로 써먹기도 좀 애매해서 결국에는 휴스턴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맥케일 감독은 결국에는 해고당했고요. 타이로스는 지금 벤치로 물러나서 백업 멤버로 지금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휴스턴의 해결책도 사실 미러키만큼이나 조금 복잡한데 좀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카일은 좀 약간 길게 바라보고 키워낼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로세는 론도처럼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포인트 가드가 필요한 팀으로 데드라인에 좀 약간 자기가 공을 쥐고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팀으로 옮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탯을 얘기해 드리자면 4득점에 1리바운드 3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로슨답지 않은 스탯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즌에 주전 포인트 가드로 타이로스를 뽑았었거든요. 한 7라운드에서 뽑았는데 지난 시즌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정말 저희 팀에 포인트 가드가 좀 부족했었는데
타이로슨이 있어서 정말 기본은 맞춰줬던 선수였는데 이렇게 팀을 옮기고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뭐 자기가 사고 쳐서 그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선수는 뭐 휴스턴이 장기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빨리 처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제가 지난주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부상자 소식을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부상자 소식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상자 소식. 네, 첫 번째로 얘기 드릴 부상자 소식은 토론토의 빅맨 요나스 발렌슈나스 선수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을 골절을 입어서 수술을 할 거냐 재활을 할 거냐 선택하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 수술을 해버리면은 시즌 아웃입니다. 시즌을 마감해야 되는 상황인데 재활을 선택하면 6주에서 8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결국엔 발렌슈나스 선수는 재활을 일단 하고 시즌 끝나고 수술을 하겠다고 방침을 굳혔는데 재활을 하더라도 일단 6주 아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최소 6주. 그래서 일단 발렌슈나스를 대체할 빅맨으로 비스맥 비욘보, 루이스 스콜라, 패트릭 패서슨 이 세 선수가 이제 돌아가면서 토론토의 골밑을 지킬 예정입니다. 발렌슈나스 선수 시즌 초반에 굉장히 잘했는데 불의의 부상을 입는 바람에 기세가 꺾이게 됐네요. 좀 아쉽습니다. 토론토 또한 그래도 정말 핵심으로 생각하고 키우던 빅맨이었는데 이렇게 아웃돼버린 게 좀 아쉽게 느껴지겠네요. 두 번째는 듀란트. 네, 듀란트는 햄스트링 부상을 입고 지금 한 2주 넘게 못 나오고 있는데 이게 햄스트링이 한 번 다쳐서 빠르게 복귀했다가 또 다치면은 걷잡을 수 없게끔 크게 다치기 때문에 오클라호마에서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도 발부상을 당했을 때 조금 무리하게 좀 성급하게 좀 복귀시켰다가 오히려 덧나가지고 끝났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후유증이 남아있는 건지 최대한 100%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출전을 자제시키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복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뭐 데이투데이로 지금은 판정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복귀는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타이릭 에반스 아까 얘기했죠. 네, 이번 주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무릎 관절경 수술인데 이거는 오프 시즌에 한번 했었어요. 근데 시즌 개막 일주일을 앞두고 갑자기 네 수술을 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2차 수술. 그래서 망했다 진짜 망했다 싶었는데 다행히 회복이 빨라가지고 조금 NBA 선수들의 전체적인 회복력이 빠른 것 같아요. 네. 예외는 로즈. 네, 로즈는 조금 느린 것 같고 하도 많이 다치다 보니까. 네, 에반스 선수는 복귀하더라도 출전 시간이 제한되거나 백투백 경기에는 뛰지 않는 등 관리를 받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팀 사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조금 빠르게 뭐 로테이션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네, 데릭 로즈. 네, 뭐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 선수는 워낙 다친 경력이 많다 보니까 이 선수도 100%가 되지 않는 한 출전시키지 않을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또 로즈 없이 또 꽤 잘 굴러가고 있기도 하고요. 네. 네, 그 다음 어빙. 어빙은 원래 복귀 날짜가 12월이나 1월쯤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잘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5대5 훈련과 1대1 훈련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차근차근 복귀해서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어빙은 그나마 희망적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랜돌프는 무릎이 시리다고 하는데 뭐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 오래 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냥 2경기 결장했는데 랜돌프도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좀 월차 쓰는 경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는 한 10몇 경기 월차 썼었는데 좀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 정도는 이제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랜돌프는 또 그래도 또 경기 나오면 더블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판타지에서 좋아하는 선수인데 조금 이제 아프다고 하니까 그냥 뭐 넘어가야죠. 어쩌겠습니까? 뭐 나이가 들어서 아프다고 하는데 제가 뭐 네, 이 정도로 하겠고 네.
FA 추천 리스트 가보겠습니다. 네. 원래는 사실 호아킴 노아 선수를 지목하려고 했지만 발렌슈나스 선수의 복귀 날짜가 정해진 만큼 지금은 노아보다는 토론토에 있는 빅맨들을 데려가는 게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발렌슈나스 선수가 뭐 출전 시간이 30분도 안 되지만은 뭐 그 안에서는 꽤 나름 존재감이 충만했기 때문에 토론토가 그 빈자리를 최대한 메우려면은 남은 선수들을 최대한 돌려막기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 후보로는 루이스 스콜라. 네, 스콜라 선수는 공격 스킬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수비가 조금 안 좋아서 네, 좀 토론토에서도 그렇게 많은 시간 소화하진 않았는데 발렌슈나스 선수가 이제 아웃되면서 아마 좀 출전 시간을 더 부여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발렌슈나스 선수가 나간 경기부터 안 나온 경기 한 2경기 정도 치렀는데 평균 20득점 8리바운드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남아있다면 충분히 데려가셔서 요긴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스맥 비욘보인데 이 선수는 수비형 빅맨이다 보니까 사실 득점보다는 리바운드나 블락이 필요하신 분들이 데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출전 시간 20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꽤 지금 괜찮은, 그러니까 출전 시간 대비 괜찮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출전 시간이 늘어난다면 좀 더 괜찮은 스탯을 뽑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패트릭 패터슨 선수가 있는데 스트레치 빅맨이어서 3점슛과 리바운드 득점 이외에는 사실 뭐 별로 볼 거 없기 때문에 정말 데려갈 선수가 없을 때 네, 이외에는 그냥 뭐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마누 지노빌리. 네, 지노빌리 선수는 뭐 사실 한 몇 시즌 전부터 거의 백업으로 나오면서 그냥 비슷비슷했어요. 다만 이제 어시스트 개수가 좀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번 시즌에는 뭐 출전 시간이 20분대 초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시즌만 해도 20분대 중후반이었는데 더 줄여버렸는데 또 그만큼 나름 괜찮은 스탯을 뽑아내고 있어요. 평균 10득점을 넘기고 있고 3리바운드, 3어시스트 그리고 한 1.7스틸, 3점슛도 한 1.5개 정도 기록하고 있어서 이 선수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가끔 월차를 좀 내요. 그것만 감안하신다면은 데려가도 손해보진 않았다라는 평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지노빌리 선수는 이번 시즌에 멀티포지션을 부여받아서 슈팅가드와 스몰포워드 동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폭이 좀 더 넓어져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호세 칼데론. 제가 아까 업에서 포르징기스 얘기를 할 때 포르징기스 효과로 살아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을 칼데론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게 지난주 스탯이 평균 11득점에 7어시스트 정도 기록을 했더라고요. 사실 칼데론은 제가 판타지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데리고 있던 포인트 가드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더블 기록할 수 있는 선수였고 자유투, 야투, 네, 야투를 다 좋았던 선수여서 항상 괜찮게 봤었는데 뉴욕에 가면서 좀 많이 폭락을 해가지고 잘 안 뽑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뽑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인트 가드가 필요하다면 한 번쯤 시험해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훑었네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4화가 좀 많이 길었네요. 4화 빼고는 그냥 40분대, 30분대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6화는 한 50분대? 50분대 초반? 네, 뭐 기네요 이것도 꽤. 네. 저는 일단은 6-1화 그러니까 6화 1부를 오늘 내로 최대한 빨리 올리고 2부는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업로드를 해서 좀 약간 흐름이 끊기지 않게끔 네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1부
6-1화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시간이 나시거나 심심하시거나 좀 더 판타지에서 궁금한 게 생겼거나 하시면은 제가 6-2부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판타지 재밌게 즐기시고 팟빵 리뷰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